네, 민주당이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관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진 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분명히 확인이 된 셈입니다. 자, 이런 현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다른 곳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죠.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음, 이찬희 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 법의 그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러면 들어가 이제 그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제 그 위원이 바로 회장님이 위원이 되시는 거죠? 추천위원이 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제가 직접 회장이 그 추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대한변협도 이제 이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후보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후보를 추천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그 추천한 2명의 후보를 네, 추천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회장님은 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위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회장님? 네, 그때 기억납니다. 예, 네, 네. 공수처장 후보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네. 추렸습니까? 저희가 지난 3월에 전 그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고요. 네,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의 사법평가위원회라는 이런 고위 법조인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네, 그 후보군을 정리하였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보 그 풀은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상 국회의장께서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시기 직전에 네, 저희 대한변호사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확정해서 그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 풀은 한 몇 명 정도인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나 모든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그 네,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네.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면 그때 단수로 그러면 그 후보 한 명을 추려가지고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신가요? 한 명이 될지 아니면은 복수가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행에 따르면 네. 한 명의 그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도 음, 복수의 후보를 저희 내부에서는 음. 가지고 아, 들어갔습니다. 복수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법에 따르면 공수처 그 출범인가 저기 이게 발효는 7월 15일 바로 네, 내일부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던 것도 바로 그러니까 비록 이 일정을 지키는 것 현실 뭐물 건너 갔지만 그래도 최대한 네,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물론 한 명의 네,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어제 발표했던 후보 추천위원 2명의 면면을 볼 때 네, 민주당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자, 공수처장 후보로 이런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추천위원을 이 사람으로 이제 그 선정을 했구나 이런 이제 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생각을 그,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 민주당이 공수처장 그 후보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좀 협의가 가능하신 추천위원들을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철 그 교수님이나 음, 장성근 변호사님이나 그 모두 학계와 법조계에서 신망받는 분들이고 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그 일방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네, 물론 뭐 성향상으로는 그 약간 진보적인 헌법학자이시고 음, 또한 우리 사회의 그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그 변호사님이시긴 하지만 네, 정치적으로 반드시 민주당의 그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오랫동안 두 분을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공수처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어떤 본인들의 쉽게 말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렇게 읽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중립적인 인사를 그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지금 네. 그 기조로 계속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첫째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네. 지금 현재 그 공수처법에 의해서 여당 교섭단 여당 2명, 야당 2명일 때 여당 2명의 추천위원이 혹시 그 현직 국회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예. 했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고 그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분들을 그 추천한 걸로 봐서는 네. 공수처 출범 시기부터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성근 변호사가 그 사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다른 한 명은 또 이제 추가로 누구를 그러니까 그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할지를 좀 보고 나서 최종적인 판단을 좀 그때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성근 변호사의 사태가 그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어야지 우리나라의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거든요. 네.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는데 단지 어떤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그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흔들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장성근 변호사가 경기중앙변호사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장을 거치면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소신 있는 행동, 그다음에 인권 친화적인 그러한 변론 활동에 비춰봤을 때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맡으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의 변론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그런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면은 공수처장 후보에서 사퇴할 이유가 없는데 사퇴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쉬운가 봐요, 회장님. 네, 아주 훌륭한 분을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런 본인이 맡았던 변론, 그것도 지인의 그 소개로 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원이 안 됐다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형식적인 어떤 자진 사임의 형식으로 일단 물러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의견은 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2명을 그 선정을 하지 않더라도 개문 발차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지는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야당의 그 협조를 얻어서 출범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천위원들도 그렇게 추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회장님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공수처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거에 따른 결정을 해주실 걸로 어떤 식이든지 조속히 결정을 해주실 걸로 믿고요. 일단 어떠한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 추정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위헌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하는 그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잠깐 배경 설명을 우리 애청자께 드리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단 명분으로 이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고 나서 하더라도 하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관련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회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헌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일단 미래통합당은 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성에? 그러니까 응하는 게 원칙이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위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응할 수는 없겠지만 여당이 그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은 또한 제도 국가적인 이 공수처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나 검찰 개혁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수처 제도의 설립 취지에 맞춰서 일단 그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수처 제도의 출범에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당도 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이제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전망과 기대가 좀 약간 교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은 혹시 네네. 그냥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랬으니까 뭐 그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좀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전망도 네. 통합당이 좀 약간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네. 국회에 다시 돌아왔고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은 네. 공수처 역시 마냥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뭐 단순히 희망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여당이 또 설득을 많이 하고 네.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의 태도 변화의 여지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공수처 출범을 이제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 하에서 미래통합당이 그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지 않으면 이거를 다른 비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회 민주주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이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포용하고 소수는 다수를 신뢰하고 협치하는 것인데 단순히 절차적인 어떤 이유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 다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위헌이라는 신념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겠다라는 거는 의회 민주주의의 이상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실제로 그렇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것보다는 협상의 기술로 밀고 당기기 위해서 약간 미는 방법을 잠시 동안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한 압박을 통해서 야당이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그런 채찍과 당근 중에서 채찍을 한번 먼저 행사한 게 아닌가 싶고 최강욱 의원도 실제로 그 법을 신속하게 바꿔서 공수처 후보 추천의 구성을 바꾼 다음에 출범을 시켰다. 그럴 걸 강행한다는 취지는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튼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정말로 그러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데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지겠는가도 사실은 관심사인데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입장 대립만 하다가 공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회장님은? 이제 후보 추천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추천되는지 저희 당연직 말고 이제 4명의 여야 추천위원들이 어떤 분이 추천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걸로 생각하지만 공수처가 법률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출범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좀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진 걸로 봐서는 최종적으로 시간이 약간 진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후보를 추천할 걸로 보여집니다. 낙관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었습니다.